그 다음에 이제 사만 꾸노 토모요시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건데 요게 가장 유력했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이하나냐, 그죠? 예. 청주를. 좋다. 청주를 과감하게 빼자. 그 대신 공주를 살려보자. 충청도에서는 공주가 그때는 또 끝발이 있는 도시거든요. 야, 그러면은 청주를 포기하고 공주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 산악지대를 피해서 계속 서쪽으로 평야지대로 노선을 모른 거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지금의 노선이 이렇게 나온 거죠. 서울에서 과거에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서쪽으로 평야지대로 모르니까 이런 노선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천안까지는 온 거죠. 그래서 천안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의 천안논산 고속도로 노선 있잖아요. 저쪽 그 계룡산 위쪽으로 그 노성면 쪽 탄천면 쪽에 있는 공주 그쪽 그 노선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평야지대죠. 무리 없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진면 여기 논산에서 밑으로 빼서 1, 2에서 어디에 금산 쪽으로 돌리는 거죠. 벌곡 쪽으로. 그래서 돌려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축풍령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풍령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저기 무주구 무슨 산이야? 덕유산하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지리산.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면 속리산. 더 올라가면 월악산, 소백산. 까마득한 고개들이 있는데 그나마 제일 만만한 데가 축풍령이란 거예요. 제일 낮고 완만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차니까 어떻게 돼? 축풍령.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무슨 변동이 있었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아주 그 평야지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다. 근데 경제적이라는 말이 건설비는 경제적일지 모르지만 너무 우회하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겠죠, 나중에.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겠고. 너무 우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우회한다는 게 이제 단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공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를 했대요, 실제로. 근데 이제 뭐 지금 같으면 뭐 SOC라고 그러죠. 뭐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거 해달라고 막 맨날 뭐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 사람들의 생각으로 옛날 사람들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없던 거란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공주가 지금도 뭐 유림들이 세잖아요. 보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철길 위를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요? 소음과 진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그 쇳덩어리가 소음을 내고 진동을 내면서 달려가면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다가 옛날에 이때 조선이에요. 아니 대한제국인가? 조선인가? 하여튼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산 사람보다 누구를? 죽은 사람을 더 위에 두고 공경하던 시대예요. 집에 불이 났어. 뭐부터 갖고 뛰어야 돼요? 신주단지. 신주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막대기에다가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써놓고 이제 이거 뒤에다가 모셔놓는 거. 이게 신주단지야. 불나면 제일 먼저 신주단지부터 챙기는 거지. 우리 아버지. 그 막대기 아버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라 그래요? 신주단지 뭐 드시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유교적 사상들이 꽉 머릿속에 차있던 시절에는 산 사람도 중요하지만 죽은 조상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찻길이 우리 조상님 묘 근처를 지나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이 땅속에서 편히 계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시끄럽게 하고 땅을 흔들고 간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잠을 편하게 못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공주지역 사람들이 이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이없어요? 어이없죠.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어요? 네.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우회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뭐예요? 마침 또 공주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공주 지나갈 때 어딜 건너가야 돼요? 금강을 건너야지.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 금산 지나갈 때 금강을 한 번 더 지나야지. 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대전 지나서 이렇게 금강 이렇게 돌아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을 두 번 건너야 되는 거야. 강을. 다리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 그것도 큰 다리를 두 개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삼안이 제일 유력했다고 그래요. 삼안으로 하는 게 가장 유력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단점 때문에 이제 포기가 된 거죠. 만약에 이대로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전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전이라는 곳은 없었다. 대전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공주가 어마어마한 도시가 된 거지. 공주가 충청권 최고 도시가 된 거지. 이때도 공주가 대장 도시예요. 이때 공주가 충청권의 대장 도시라고. 이때는 가서 몇 년도라 그랬지? 남도 북도가 생긴 게 1896년인가에 남도 북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때 남도 북도가 막 생겼든지 그때인데 막 생겼더라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충청도지 충남 충북이 썩 깊게 각인돼 있지 않은 때야. 지금은 충남 충북을 뭐 굉장히 정서가 다르다 뭐 하는데 500년을 그냥 충청도로 사는 거야. 충남 충북 이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공주가 대장 도시였는데 뭐냐면 이 충청도 요 충주 단양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여기 영동 끝에 여기 서천 끝에까지 이 충청도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충청도 관찰사지. 관찰사가 어디 있었어? 공주 있었어요. 공주에 있었어요. 관찰사가 근무하는 데를 뭐라 그래? 가명. 지금의 도청. 전라 가명, 충청 가명 그런 말 들어봤어요? 원주에 가면 저기 강원 가명이 있고 가명, 충청도 가명이 공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공주 시내에서 몇 번 움직였는데 지금 사대부구 자리 거기가 충청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최고 도시가 공주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공주에서 반대도 했고 아이 보니까 넘어돈다. 강도 두 개나 건너고 야 이건 좀 그렇다 라고 해서 이제 불발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갔으면 대전이 생겨나지도 않고 공주가 지금보다 훨씬 큰 도시, 대전보다 더 큰 도시가 됐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이게 갑자기 안 되니까 아주 불편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확정선. 확정된 거예요. 지금의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노선들의 단점이 극복된 거죠. 여기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더니 산악지대더라. 청주가 빠지는 건 서운하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그죠? 평지로 거의 일직선. 평지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노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산악지대 피해서 평지로 왔죠. 여기 속리산 안 넘어가도 제일 그나마 낮은 추풍령으로 우회를 시켰죠.
그래서 대구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대로 철도를 놓은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철도가 이렇게 노선이 결정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5,000년 동안에 갖고 있던 교통 개념이 바뀐 거예요. 5,000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이렇게 다닌 사람은 없었어요. 여기가 처갓집이어서 여기 들려서 간 사람은 그렇게 갔을지 모르지만 최단거리로 이렇게 다녔었다니까. 충주, 상주로, 문경으로 이렇게 5,000년 동안 이렇게 다닌 거예요. 100년 전부터 이렇게 다닌 거예요. 경부철도가 생기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큰 산맥도 피하고 단거리화 시킨 거죠. 그래서 금강은 강폭이 그나마 좁은 신탄진. 생각해 보세요. 공주하고 신탄진하고 강폭을 생각해 보세요. 거의 2배는 넓을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각을 하나라도 덜 세우고, 그죠? 덜 세우고, 강폭이 좁은 데로 가야 마치 이 강이 넓은 데로 가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천안서 공주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계룡산. 정안 후에 공주하고 천안하고 경계 차량고개 있잖아요. 차량고개. 아, 왜 이렇게 지리더리 약해요? 차량고개 몰라요? 거기 휴게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배운 지 오래되니까 까마까마해요. 그 차량고개를 넘기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이쪽으로 큰 산맥도 피하고 금강은 강폭이 이제 적은이 아니죠? 좁은이죠. 신탄진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안이 결정되면서 공주가 낙후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공주 사람들은 땅을 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대전은 공주의 뭐예요? 속편이야, 속편. 자요. 공주, 홍주, 여기 홍주라고 나와 있죠, 그죠? 청주, 충주에 누가 사냐면, 누가 상주를 했냐면,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 공주 목사, 홍주 목사, 청주 목사, 충주 목사가 있어요. 이 공주 목사가 여기까지 다 관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은 공주였던 거예요. 공주 목사 관할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크게 서운하지도 않은 거야. 다 어차피 우리 공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공주 시가지가 낙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어때요? 처음 듣죠? 처음 듣지 않아요? 나 맨 처음에 인터넷 뒤지다 이 자료를 찾고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혼자서 막 찾고 공부하는데 재밌어 죽는 줄 알았어.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인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X축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남선을 목포로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호남선도 이제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호남선도 같이 쓰는 거죠. 건설 경비가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쓰고 여기가 됐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천안이에요. 여기 점점점 선 있죠. 천안에서 분기시키는 한, 조치원에서 분기시키는 한, 대전에서 분기시키는 한, 그 고속철도 그 세계 분기점 놓고 싸울 때하고 똑같은 일이 110년 전에도 이루어졌다. 똑같은 일이. 그죠? 그때는 누가 이긴 거예요? 대전이 이긴 거죠. 대전이면
그때는 왜 대전이 이겼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면은 요쯤에 가서 뭐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된대요. 그래 그런 문제도 있고 대전에 기관고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관고. 기차를 관리하는. 그렇지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디요? 조차장. 주차장. 그 대화동 무슨 대전병원인가 뭐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보면 무지하게 넓은 그 기차 선로 있는 데 있잖아요. 조차장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기관차 갈아 끼우는 데 있어요. 고치고. 정비도 하고. 그래서 그 조차장을 이미 대전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기차가 여기 와서 고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다시 올라갔다 이런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관고가 설치됐으니까 조치원으로 옮기는 거는 이건 좀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단 10km, 20km라도 이 선을 같이 쓰면 더 낫죠. 경제적이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천안 조치원이 내내 오송하고 붙었어요. 그죠? 가보셔서 알지만 오송이나 조치원이나 바로 거기야. 그때도 이렇게 하다가 조치원 분기안을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했었던 것 같아요. 사라이지 나우시라는 사람이 조치원으로 분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서를 올렸었던 모양인데 이런 사정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호남선 분기가 대전으로 오게 됐다. 이때부터 대전은 더 크지. 날개를 달았다. 날개를 단 거예요.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905년도에 경부선이 개통을 하고 9년 뒤에 1914년도에 호남선이 분기를 해서 대전선은 전주, 광주도 목포도 갈 수 있고 대구, 부산, 김천 뭐 다 갈 수 있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좋은 교통도시가 돼요. 그때는 걷든지 말 타든지 기차 타든지 셋 중에 하나야. 딴 게 뭐 있어요? 네, 교통사고 없어. 비행기가 있어, 무슨 자동차가 있어, 고속도로가 있어. 그냥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그 정도인데 이 기차를 안 타본 사람은 걸어 다니겠지. 안 타본 사람은. 근데 걸어서 서울서 부산까지 갈래다 보니 여관비가 더 들어. 신발 단어 없어지는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다 기차를 타게 된 거죠. 그래서 기차를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물자를 기차로 수송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안 타본 사람들은 아이까지 그 며칠 먼저 가면 뭐 이렇게 하지만 이 타본 사람들은 안 탈 수가 없어. 안 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전이라는 도시는 정말 황금보란 기가 막힌 분기점이 돼가지고 뭐 대전에서 우리 도시를 키워야 되니까 인구 좀 이사 와세요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다 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교통 좋은 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거 좋습니다. 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고 있어. 왜 거기 가서 사는 거? 교통 좋은 데가 최고예요. 내가 지하철역 근처 사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편하죠. 끝내준다니까. 나 대리운전 한 번도 안 해요. 지하철 타고 다녀. 대리운전은 뭐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리를 이해하시려면 산과 강과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쉽죠. 자, 경부선.
도로마다 번호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예. 도로마다 번호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아세요? 남북 방향의 도로가 있고 동서 방향의 도로가 있잖아요. 예. 번호가 어떻게 붙여지는지 아세요? 남북은 남북 방향은 홀수. 홀수고 동서 방향은 짝수. 짝수죠. 이거는 고속도로, 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항아리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번호 적어놓으면 뭐예요? 고속도로. 동그란 데다가 번호 적어놓으면 국도. 여기 녹색이죠. 노란색 네모에다가 세 자리로 673번 이건 뭐예요? 지방도. 잘 모르시나? 그래서 길을 모를 때는 지금은 내 선생이 다 가르쳐 주지만 내 선생이 안 가르쳐 줄 때 내가 이제 길 번호를 보면 아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북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홀수는 남북 방향, 동서는 짝수 방향, 짝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1번이 뭐예요? 경부선. 그냥 경부선이에요. 이건 상징적으로 무조건 1번이야. 경부선이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1번, 국도는 1번 아니다. 국도는 경선이. 국도는 저기 높아서 올라갑니다. 서울서, 수원, 뭐 천안 이렇게 해서 대전 유성으로 해서 어디로 저 호남 쪽으로 내려가는 게 1번이. 목포에 그 1번이에요. 국도는. 근데 고속도로는 경부선이 1번. 자, 441km의 한국철도 중추 간선이다. 맞죠? 441km라는 건 몇 리예요? 천리? 1100리. 1100리. 아유, 답답해 죽겠네. 1100리. 1100리잖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다 몇 리 그랬지. 예. 몇 킬로라고 누가 그랬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15리, 뭐 20리 이런 말 썼지. 킬로라는 말 거의 안 썼어요. 오리무정이라 했죠. 오리무정. 1, 2가 4kg. 저기도 1, 2가 4kg라고요? 10리가 4kg죠. 예, 10리가 4kg고 이제 고기도 키로라는 개념이 없어. 뭐예요? 근, 2근, 3근 뭐. 고추도 10근 저거 뭐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저게 441kg가 처음 잰 건지 최근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속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당시 기술력으로 땅에 붙여서 가는 게 최고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잡고 요거는 없애고 고속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점점점 단축돼요. 길이가 조금씩. 그래서 441이 처음 논 길인지 단축된 건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일제가 한반도 침략 정책 수행의 구체적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군마들이 우리 위해서 놔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제가 이제 뭐 한 35년간 통치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도 이제 엄청난 국정 간섭을 하고 했던 시기를 놓고 이제 현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해서 그때 일본 애들이 도로도 놔주고 신장로도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나마 이런 나라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책도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써서 나왔어요. 뭐 아무튼 걔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줬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그 다음에 경부선 개통 전에는요 전라가도, 경상가도, 삼남가도 이런 도로가 있었대요. 경상도로 갈 때는 경부선, 뭐 전라선, 호남선이 아니라 전라가도, 경상가. 근데 이걸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도로가 그 전에 이제
대동맥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서울 부산간도 동로, 중로, 서로. 그것도 이제 동로, 중로, 서로도 이게 이제 서울 부산을 최단 거리로 간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가는 선, 이렇게 가는 선 정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령을 넘어갈 거냐, 중령을 넘어갈 거냐. 여기 이화령이라고 있죠. 왜? 그 수안보 영풍 쪽에서 점촌 넘어가는 길. 거기도 산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화령 터널 뚫었지만. 그래서 뭐 그런 종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동로, 중로, 서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 노선대로 철도가 가설되는 것은 지형 조건이 취약했던 거죠. 충청도의 경우 노선, 충청도 경유 노선을 택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대전이라는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됐다. 처음. 참 기찻길 하나가 만든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첫 수업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대전은요? 그럼 그때 대전은 이렇게 자꾸 묻는데 답답한 거야. 대전 없다니까.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국 5대 도시인 대전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다? 경부선입니다. 경부선이죠. 호남선 분기가 확정되면서 대전은 전국 최고의 교통중심지가 된 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대전하면 교통, 기차, 그것 빼면 뭐가 있어요? 그죠?